자, 이번은 우리 수도권의 여건. 그러니까 전 시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권 발전 계획이나 뭐냐고 봤고, 수도권이라는 게 뭔지 봤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수도권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수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수도권은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정책에 따라서 주택 정책이 변화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인구 감소 점점 줄어들고 있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새로 태어나는 신규 출생이 감소하다 보니까 고령의 비율이 높아지는, 즉 노인들이 많고 그 노인들을 부양할 인구가 적어지는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년 정도 들어오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로 인해서 주택 정책이 변화한다. 자, 아무래도 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그전 한 가족 단위의 세대 단위의 하나의 집을 구성했다면 요즘은 1인 가구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택과 인구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수도권 입지 규제와 환경 규제가 중첩되면서 민원이 증폭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의 그런 성장 관리 권역이든 과밀 억제 권역이든 그런 규제로 인해서 어떤 제약을 받는데 거기에 환경적인 규제까지 들어오면 엄청난 재산권을 받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뭐 민주주의도 좀 안 됐고 뭐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뭐 이런 분명히 따라가는 게 있었지만 점점 개개인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내 땅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없었으면 분명히 나는 내가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땅에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법원 판결에서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재산권의 침해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규제에 따라서 우리가 재산권에 대한 것들은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그런 침해받은 재산권을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수도권의 규제 완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다. 즉 수도권이 규제를 완화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렇죠? 완화 정책을 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대립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기존 있던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빠져나가는 그런 수도권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빠져나가는 대신에 다른 게 들어와야 된다. 다른 게 들어오려면 규제를 완화시켜서 보다 유연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것이 수도권의 입장이라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왜 완화시키느냐? 안 그래도 잘 사는 수도권인데 규제는 규제대로 놔두고 비수도권에 역량을 집중해라. 충분히 대립될 만한 거죠. 국토정책이라는 큰 틀에 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서로 분명히 다르니까. 근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립은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화겠죠. 세계화와 월드시티의 구축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즉,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서 도시개발, 도시의 세계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적 형성대,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세계 대도시권 정책 변화에 따른 수도권의 정책 변화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 런던, 파리, 뉴욕 같이 개별적인 도시들이 좀 영향이 강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같은 경우 메트로네이션 혹은 영국의 RDA, 일본의 도주제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규모, 우리나라 도급이겠죠. 우리나라 도급으로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도시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그에 발맞추어서 수도권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수도권의 입지 규제로 지역 균형 발전의 목표 달성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좀 같은 내용이 될 텐데요. 수도권의 입지 규제, 분명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을 발전하자고 시켜요. 근데 어떤 지역,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죠. 가령 연천과 같은 지역을 본다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휴전선 아래에 있는 접경 지역이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장 억제 권역으로 또 지정이 되면서 엄청난 규제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연천과 같은 지역도 지역
균형 발전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수도권이라는 특성과 기타 다른 지역 계획의 특성상 개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자. 자, 그럼 수도권 관리는 왜 필요하냐? 수십 년간 수도권의 규제 정책에도 과밀은 지속됐다. 지금 계속 70년대부터 수도권의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쳐왔지만 인구가 감소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속된다는 거예요. 인구, 산업 모든 분야에 수도권이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도권이 인구와 산업과 모든 분야 수도권이 다 집중돼 있으니까 이것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될 것이고요. 난개발 등 무계획적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훼손의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규제만 하다 보니까 계획이 없다 보니까 난개발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용인 같은 거 보면 되죠. 용인 같은 경우가 우선은 계획을 못하도록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난개발을 해버린 거죠. 이 분당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운영을 만들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적으로 상위 계획이 없었고,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는 거죠. 법의 어떤 테두리 설정을 피해서 소규모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난개발이 돼버리는 거죠. 개구리 찜질기식 개발, 여기 개발,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너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서 하자는 거. 자,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기반 시설의 적소, 정량의 공급이 필요하다. 대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념에 의해서 수도권은 관리 정책을 펼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획 방향을 좀 보면요. 우선 지역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되죠.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서, 200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등장하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는 5+2 광역경제권의 설정과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지역별 경쟁력 강화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5+2 광역권 계획 같은 경우가 5개의 광역, 그러니까 서울시 수도권과 무슨 부울경에서 부산, 울산,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눈 거고, 거기서 플러스 2개, 제주 특별자치시 그리고 강원도, 여기는 별도의 케이스를 보자. 그래서 5개의 광역도시권과 2개의 별도이죠. 강원도와 제주도. 그리고 5+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알파의 초광역권을 계획해서 특정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지역 계획에서 다룰 텐데, 4+알파, 그러니까 4개의 해안 지역이죠. 우리 국토종합계획에서 동해권, 황해권, 남해권에 따른 연안 개발이 있었고, 동서내륙 축에 따라서 접경 지역이든 무슨 축도 있었죠. 그와 같은 내용들, 특정 지역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계획을 수립하자.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과 연동시켜서 수도권 계획을 따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하위계획이죠. 그렇죠? 국토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 국토종합계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 중에 지역계획은 따라줘야 되고, 지역계획 중에 어떤 거? 얘 둘 같은 경우 광역권 계획이란 말이에요. 또 그럼 광역권 계획과 수도권 계획은 또 연동이 돼야죠. 이런 개념들 주에 다시 한번 제가 광역 경제권에 대해서 광역권 개발에서 나올 때 부연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지역계획 밑에는 수도권 계획과 광역권 계획이 있고, 그 광역권 계획은 서로 연동돼야 된다는 거. 근데 오늘은 수도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신계열보다는 도시재생에 맞춘 도시재생 정책이 추구돼야 된다. 수도권 교통망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KTX 경부선의 완전 개통에 따라서 경부 측의 반일 생활권 진입을 가능했다. 무슨 말이에요? KTX 경부선 철도 같은 경우 모든 구간이 고속철도망이 갖춰졌죠. 그럼 반대로 지금 호남권 철도는 모든 철도망은 아니죠.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약간 느려져요. 근데 완전 개통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2시간 조금 넘게 걸리죠.
거의 3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으로 서울, 부산이 서울, 부산까지 가니까 반일 생활권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GTX 건설에 따라서 광역교통망의 변화가 되고 항만 및 공항의 확장이 필요하다. GTX, 우리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고속철도죠. 이런 지하 공간에 있는 철도를 운영한다면 보다 빠르게 연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변화의 내용이다.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건설에 따라서 수도권의 이전 적지가 관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든 기존에 있던 기업이든 서울, 수도권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앉아있던 땅들, 즉 이전하게 되는 그 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전적지라고 부르죠. 이전적지들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런 곳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수도권에 보다 좋은 공간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업 이전에 따라서, 그 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지속적인 도시 확장에 따라서 계획적 관리의 개념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 이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점차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확실히 잡혔던 그린벨트 지역이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풀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어반 스프롤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 운영, 계획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기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주변과의 관계들이나 그 지역의 환경들, 이런 거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있는 수도권의 상황이고 계획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요, 수도권 계획은 그렇게 어렵진 않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린 진행이 되고,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수도권 계획은 수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수도권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자, 수도권의 성장관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관리 정책.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 혼잡, 에너지의 과다 소모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그리고 도심 등의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해야 되며 개발 제한 구역 등의 토지 이용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세부 방향을 살펴보면요. 수도권의 경직된 입지 규제를 정비하겠다. 그래서 산업 입지를 우선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규제 대상 지역을 조정하겠다. 과거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지역을 조금 더 풀어주겠다는 거죠. 타당하게 그 지역의 개발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자. 그리고 중과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좀 너무 과하게 세금을 물리는 지역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하자. 수도권의 위상 강화와 공간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다액 분산형 구조로 재편해야 되고 서울을 기점으로 한 단액이 아니라 다액 공간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방사 집중형 교통망을 격자 또는 순환형 중심의 격자 순환형 간성 가로망으로 구축해야 된다. 지금 서울의 공간 그 가로망 같은 거 보면 서울 중심으로 뭐 내부 순환, 외부 순환, 그 각각 외곽에 있는 간선 도로들이 다 방사 환상형이잖아요. 그죠? 방사 집중형. 서울로 다 모이게 되는 가로망 체계. 그러니까 이것을 격자형.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공간구조, 교통계획을 보면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은 되게 좋아요. 인천에서 서울 들어오는 거 쉽고요. 수원에서 서울 들어오는 거 쉽고, 용인에서 서울 들어오는 거 쉬워요. 근데 보면은 수원과 인천은 연결하기 힘들죠. 수원과 용인도 길이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가로망 구조들이 방사 집중형이잖아요. 서울 중심으로 인천, 수원, 분당, 일산, 분당 등 다 서울로서의 집중형은 좋은데 이 도시들 간에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런 가로망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격자형 가로망이 구축이 된다면 보다 지역 간의 연계성은 높아진다.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하실 땐 그 해당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좀 판단하시고 가장 편하게 이런 거잖아요. 수인선 같은 경우 수원과 인천이라는 공간 분명히 가까운데 가기 되게 힘들다는 거. 이제서야
수인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호선 같은 경우 인천과 수원은 다 이어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가로망책이다. 자, 광역적 현안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시켜야 된다. 즉, 인구 안정화, 공간 구조의 개편, 권역별 정비,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및 개발 사업의 관리, 대형 건축물, 자연 보전 권역의 관리, 광역적 현안 과제의 우선 추진으로 성과를 가시화시켜야 된다. 자, 인구 안정화 정책, 공간 구조 개편 정책, 권역별 인구 정비,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및 개발 사업의 관리, 이런 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대형 건축물의 자연 보전 권역의 관리, 광역 시설 정비 및 확충, 환경 보전 관리 등이 앞으로 광역 도시 계획에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수도권 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우선 개발 제한 구역. 1971년에 도시계획법 제정으로 해서 도입된 내용으로서 1999년부터 수도권의 집단, 관통 취락은 우선 해제했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부분 해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가 되고 있는데 어반 스프롤 방지하고 로프 프로그, 개구리 띵뜨기식 개발이라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과도한 사적 재산권의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은 문제가 된다고 판결이 난 거죠. 그럼 이런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 서울 반경 20km 이내의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좀 보면은 우선 상당시군이 개발 억제로 인해서 개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지금 보면 20km 라인이에요. 20km 라인인데 고양시가 45%, 구리시 65%, 남양주 50%, 하남시 84%, 과천 90%, 시흥 70%, 광명 65%. 기본적으로 수도권 반경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 절반 이상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쪽 지역들은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도권 억제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재산권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 혹은 이제 두 번째, 과밀부담금. 1994년 도입된 것으로 수도권의 인구 과밀과 산업의 적정 배치 유도, 그리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과밀 억제 권역, 즉 서울시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액을 부담하는 간접 규제 방식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건축물 좀 큰 건물을 지으려면 돈을 더 내야 된다. 과밀도를 부추긴다. 그래서 이제 부담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만 진행되고 있고 제이턴 현상으로 인해서 분산 효과는 이제 미약하다. 제이턴 가다가 돌아오는 거죠. 가다가 그 주변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이턴이라는 게 서울 성장관리 권역이라는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이 외곽이 수도권인데 여긴 서울이고요. 서울에서만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J 모양. 유턴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유턴이잖아요. 서울로. 서울로 안 돌아오고 그냥 수도권에 남는다는 거죠. 그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분명히 그 과밀 부담금 같은 경우 수도권에 그런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됐는데 서울시에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의 과밀화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것이 문제점이고요. 세 번째, 공장총량제. 수도권 장비법에 근거해서 매년 결정 고시되는 허용 용량의 범위 내에서만 공장 건축 허가 제도가 있다. 공장 총량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과 논쟁을 발생시킨다. 자, 무슨 말이에요? 공장 총량제. 수도권에 건설할 수 있는 공장의 총량을 지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1년에 공장 100개만 지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못 만든다는 거죠. 총량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입이 좀 발생하죠. 뭐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엄청난 시군이 막 싸우는 것도 그런 것이 공장이 들어와야 해당 도시, 해당 시군은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화성시와 수원시 같은 경우가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뭐 용인시, 막 이쪽이 다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공장 총량제는 정해져 있어요. 공장 1년에 만들 수 있는, 수도권에 만들 수 있는 양분은 정해졌고, 그러면 그런 공장의 일정 부분, 할당 부분을 해당시, 뭐 수원시든 화성시든 그쪽 지역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럼 그걸 가져오려면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수도권 정책위원회든 정비위원회든 그쪽 시민을 통해서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받아오려면 어쨌든 부풀리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시군 더 이렇게 개발 여건 많고요. 인구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장들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풀리게 된다는 것은 현황을 무시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거고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장 총량제, 공장 양을 좀 지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좀 또 많다는 거. 이런 얘기들은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뺀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공장 총량제라는 개념은 그런 것들. 수도권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수를, 그 범위를 한정시켜서 그거에 맞게끔 공장을 건설하겠다. 그러면 이런 공장 총량제 완화를 시킨다면, 만약에 완화를 시킨다면 수도권에 100개 들어오는 것이 200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수도권에 100개 들어왔으면 나머지 100개는 원래 비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완화시킨다니까 비수도권에 들어오는 공장이 수도권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대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내용 좀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 문제, 신도시 개발이 또 문제네요. 1980년대 말기부터 등장한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청 등과 2000년부터 등장했던 동탄, 파주, 김포, 송파, 판교 등 2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이 자족성이 부족한 침상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족도시, 자족성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자족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지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냥 인구, 사람들, 주택만 좀 외곽에 보내게 되는 베드타운, 침상도시로 전락하면서 그 도시 내에서 기본적인 그런 사회 경제적 자족성은 부족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획 구조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는 계속 서울 집중형의 단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수도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수도권이 갖고 있는 변화 과정들,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세계 도시의 문제나, 우리나라 국토 도시의 문제나, 어떤 도시의 문제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 맥락들을 잘 풀어나가면서 도시 개발을 하고, 도시를 정비하고, 수도권을 정비하고, 수도권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권이 무엇인지 좀 봤으니까 실질적인 법령,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지 법적인 내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